네, 안녕하십니까. NPO 활동과 역량 강화 사업.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젠더를 이해하다. 라는 타이틀로, 큰 타이틀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3차 시에 나눠서, 3교시에 나눠서, 젠더는 언제 등장하는가에 대한 젠더에 대한 개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깨어나지 않았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냐하면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개념이었더라고요. 지난주에 강연을 들어보니까 아마 4차시까지 쭉 4주 연속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젠더에 대한 편견들 또 잘못 이해한 것들을 새롭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서서히 이해를 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MZ세대의 취업난과 젠더 갈등이란 타이틀로 지난주에 이어서 동아대학교 문선영 교수님과 이야기를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테마에 대한 스피치 강연 듣고요. 그리고 저하고 또 함께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Z세대의 취업난과 젠더 갈등 이야기로 함께할 문선영입니다. 네, 며칠 전에 TV에서 그 인터뷰 형식을 띤 오락 방송을 봤는데요. 그때 중학생이 출연자로 출연을 했더랬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그 중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받은 중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어른이 되면 다 꼰대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네,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좀 전곡을 찔린 것 같아서 좀 움찔했었는데요. 네, 그 꼰대를 적 아닌 적으로 생각하는 오늘날 젊은 세대, 청년 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러한 나의 궁금증으로 얘기를 좀 이어나갈까 합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 비슷한 공통된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을 가리키는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키워드로 삼고 있는 MZ세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신세대 가운데 한 부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신세대라고 할 때 그 새로울 신자를 붙이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그 말이 지닌 의미 또는 그 말이 지니고 있는 개념, 그러한 것들에 먼저 주목을 해보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본질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용어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먼저 신세대라는 말에 먼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신세대라는 말은 아마 그 어느 시대나 다 존재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 근대라고 불리던 시기 이후에 그 진리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근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들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보통 이제 철학서들을 보면 우리가 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좀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 철학자들은 좋은 삶을 좀 편차는 있지만 대략 이렇게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순응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다. 네, 근대 철학자들이 내놓은 좋은 삶이란 네, 순응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덕은 복종이었고 근대 철학자들이 본 오늘날의 미덕은 바로 순응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좋은 삶의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이 보내는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순응하지 말라 였습니다. 바로 자유를 말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신세대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기존의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떤 자유의지로서 다른 무언가를 지향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 MZ 세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MZ 세대, 누가 MZ 세대에 속하느냐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M 세대와 Z 세대로 먼저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세대를 구분하는 견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 책, 저 책 또는 이런 자료, 저런 자료들을 뒤적이시다 보면 좀 사람마다 좀 시기 구분하는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M 세대 M은 그 밀레니엄의 약자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그 M 세대들의 그 디지털에 민감한 그 특성을 염두에 두어서 모바일 세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 사이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을 M세대라고 네, 부른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M세대에 속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그 Z세대라고 하죠. Z세대는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중반으로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사이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G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 M세대와 G세대의 공통적인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1990년대와 2000년대가 겹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G세대를 묶어서 하나의 세대처럼 부르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MZ세대라는 용어는 그 마케팅 용어에서 처음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마케팅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 그러한 용어고요. 저희들이 뭐 뉴스를 들었을 때, 자료를 뒤적였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가 조금 전에 꼰대 얘기했잖아요. 근데 꼰대를 뭘 꼰대라고 부르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일종의 그 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래서 그 소통을 차단하는 그러한 특성으로 꼰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MZ 세대 사이에도 그 꼰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꼰대라고 부른다라고 한다죠. 그러니까 선배라든지 또 회사에서의 어떤 상사들이 또 때로는 그 정당한 조언이나 지적이나 충고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꼰대로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들, 즉 소통을 차단하는 사람들, MZ 세대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꼰대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M 세대는 이제 17살 정도부터 17, 18살 그리고 그 한 37살 정도까지가 포함되는 세대고요. 그리고 Z 세대는 13살, 14살에서 한 21살 정도가 포함되는 아주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3살과 37살이 같은 세대로 MZ세대의 개념으로 보면 묶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MZ세대의 용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우리를 하나의 틀에 묶지 마라. 나이 차가 적어도 생각과 가치가 확연히 다른데 나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물론 문화의 표상으로서 세대를 구분하는 이러한 명칭들이 때로는 개념을 정리하고 또 뭔가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역적으로 그 개념들을 정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다 수렴시키려는 이러한 것들도 어쩌면
이러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또 하나의 차별까지는 아닙니다. 하나의 폭력, 그러한 것들로 또 사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MZ 세대는 어쨌든 좀 논란이 많은 세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영지 얘기 다들 아시죠? 그 MZ 세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하는 고등 래퍼 이영지가 방송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2002년생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담도 굉장히 좀 거침이 없고요. 또 되게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MZ 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진행자가 당신은 MZ 세대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래퍼 이영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MZ 세대는 그 알파벳 계보, 사실 우리 신세대도 보면 그 X세대, Y세대, G세대도 그 1990년대 그 끝부분이라 해서 알파벳의 X, Y, G 이렇게 해서 G세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영지 말이 MZ세대는 알파벳 계보로 세대 계보를 이어가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이 아니냐. 이거는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 또래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MZ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막상 자신들이 MZ세대라는 것을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나름의 반감을 좀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용어는 그 잘못됐다라는 것부터 좀 용어가 새로 좀 정의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MZ세대는 좀 앞끝을 좀 떼더라도 20, 30대 요즘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그러한 용어로 보기에는 크게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그 취업난의 문제, 그러니까 취업난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놓여 있는 분들은 바로 20, 30대이니까 이들을 이제 MZ세대라는 맥락에서 취업난과 연결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0, 30대 청년들 MZ세대로 보고 취업난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꽤 되었죠. 그 취업난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취직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작년부터죠. 그 코로나 때문에 취업난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요즘 언택트 개념으로 비대면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좀 하긴 하지만 나름의 또 소통 창구를 열어두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상담을 하고 또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여전히 그들은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4학년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는 이제 졸업하고 학교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취준생들이 반드시 쌓아야 할 스펙이 10가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명 취준생의 10대 스펙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통용된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 토익 점수는 물론이고요. 또 뭐 봉사활동 점수 그리고 자기 그 취업할 곳과 연계되는 각종 자격증 그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성까지 스펙으로 책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취준생이 쌓아야 할 10대 스펙에 인성까지 포함되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쌓고 그 힘든 와중에 인성까지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인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취업할 때 그러한 것들도 좀 난감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인성까지도 취준생의 10대 스펙에 포함되는 현실입니다. 자, 문제는 제 학생들이 상담하는 맥락들을 보면은
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스펙들을 열심히 쌓았어요. 학교 공부도 하면서 틈틈이 스펙들을 쌓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마어마한 스펙들을 쌓고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요즘 학생들 공부 안 한다, 안 한다 어른들이 얘기를 하지만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대학생들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실에 청년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청년들이 이제 자기가 스펙을 쌓고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른바 안정권으로 직장을 가는 경우가 많죠. 이른바 공시생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감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대학에 들어올 때 꿈이 원래 공시생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떤 여건 때문에 좌절되고 또 어떤 걸 좀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좌절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막상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또 구체적으로 접하다 보니 그네들의 고통을 제가 아주 실감나게 체험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꼰대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을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면 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또 그런데 또 취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오로지 그 문제점을 그 본인한테로 다 돌립니다. 너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또 예를 들면은 너는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야? 뭐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을 오롯이 그 대상자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을까요? 어쨌든 기성세대들은 자기의 시선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지는 편견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또는 그 자신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그래서 좀 후회가 된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기도 하는 그러한 뭐 대리만족의 표상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고도 취업을 쉽게 못하는 경우, 아니 쉽게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막혀 있는 경우. 제가 대학을 갔을 때가 꽤나 오래되었는데요.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면 네, 좀 그럴까요? 어쨌든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사실은 대학 시험만 잘 보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좀 있지만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상황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스펙을 쌓고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갈 수 없는 현실, 그것이 바로 20, 30대 MZ 세대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스펙 쌓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개인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스펙 쌓기의 맥락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그런 스펙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뒤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MZ 세대가 처한 현실, 많은 스펙을 쌓고도 원하는 직장에 쉬갈 수 없는 그러한
처한 현실. 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든 이유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가장 큰 이유, 왜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해도 왜 취업이 안 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 경제의 거대한 전환점이라고도 하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렇게 됐다.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 경제 성장률이 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2%에서 3% 정도 거기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저성장 시대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네,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으니까 필요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성적 순위라기보다는 인원이 있으면 그만큼 대기업에서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 기간제 교사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옛날 얘기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제가 이제 조교하던 시절에 보면은 학교에서 그 교직 이수한 친구들은 다 모시고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난이 유례 없이 극심한 네, 지금의 위기를 가만 보면은 그 젊은 세대들 각각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회 문제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이런저런 스펙을 쌓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9개 스펙을 쌓으면 10개 스펙을 쌓은 친구가 있습니다. 또 이런 스펙 경쟁을 또 동년배들끼리 또 해야 되고요. 또 사회에 나가보면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한 취업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세대들이 무사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 아무런 미천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유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순전히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돈을 버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뭐 꼬박꼬박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좀 요즘 또 얼마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만약 저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공부할 맛이 날까? 또는 어떻게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직장에 내가 좀 충성하고 헌신할 마음이 모락모락 들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참고 잘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자료들 보셔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또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그 이 MZ 세대들의 퇴직률이나 또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스펙을 쌓아서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조기에 퇴사하는 비율이 또 의외로 굉장히 높다 하더라고요. 얼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취업난이 역대급으로 취업난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가 회사에 들어갔으면 좀 잘 다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기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저런 조사 결과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강연 준비하느라고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 직장의 퇴사율 MZ세대들 같은 경우입니다. 그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놀랍게도 87%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은 무조건 87%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단기 근속의 문제는 비단 MZ세대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단기 근속의 문제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무조건 퇴사하는 거 거의 90%에 육박하죠. 그래서 평생 직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선생을 하면 퇴임할 때까지 이제 별 문제 없으면 이제 이어나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MZ 세대들 20, 30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일과 직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렇게 힘들게 스펙 쌓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 어떤 의미냐?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유닉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이제 직장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1순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나의 행복 또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수단, 이게 일과 직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MZ 세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해를 못하죠. 대부분 이제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싫든 좋든 직장에 다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의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많은 폐해와 부당함이 있다라고 느낄지라도 그렇게 쉽게 박차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기성세대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때까지 참고 자녀들을 길러놨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만큼의 행동을 안 하니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자기식의 삶의 방식을 계속 요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취업이 힘들고 역대급 취업난이라고 하는 현상이 코로나 현상과 더불어서 지금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첫 직장의 퇴직이나 이직률은 무려 90%에 육박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볼 때 그 취업난과 또 그 한번 들어간 직장을 못 견디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20, 30대 청년들의 마음자리,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이러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자신들의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자신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니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더라도 공통적으로는, 물론 이제 지향점은 다를지라도 나름의 좋은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다 희망합니다. 물론 그 의미 있는 삶, 좋은 삶, 행복한 삶은 사람마다 개념은 또 구체화시키면 각이 또 결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급 취업난에 처한 이 MZ 세대들에게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정성이라고 할까요? 이 공정성이라는 것이 적용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사회가 지금 되어 버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정하니까 이것은 물론 과정상의
공정성도 있고 결과상의 공정성도 있습니다. 이 번역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주로 기성세대들은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결과 위주의 공정성에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고요. 그 젊은 세대들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의 속뜻을 보면 과정상의 공정성, 그 의미에 더 치중한다라고 합니다. 그 D 신문 그 100일주년 창간 100일주년 그 기념으로 이제 세대에 관련된 기사를 마련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인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 MZ세대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이제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젊은 세대는 어떻다, 기성세대는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소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라고 말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즘 애들 가운데서 예의가 없는 애들도 물론 있고요. 또 예의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성세대들 가운데서도 예의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무조건 한 세대의 특성으로 규정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MZ세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그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좀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쓰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른바 보수와 진보라고 하죠. 그러한 성향을 가진 청년 5명, 청년 5명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를 시도한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MZ 세대, 뭐 밀레니엄 세대 더하기 Z 세대 이 세대를 그 가리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공정성 세대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대보다 이 공정성이 절실하고 이러한 공정성이 밑받침된다면 우리들은 나름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 진보건 보수건 그 MZ 세대들은 다 공정성을 공통분모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 진보 성향, 이른바 그 진보 성향의 그 청년들은 키워드를 뽑았는데 바로 다양성과 개인이라는 단어를 뽑았고요. 그 보수에 속하는 MZ 세대들은 기회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주요 키워드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수든 진보든 이 MZ 세대들의 공통 단어는 바로 사람 그리고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결은 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성 사회 이렇게 이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보면 MZ 세대들 가운데 보수에 좀 속한다고 할까요? 그런 청년들의 답변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닌 능력 그리고 노력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을 공정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보 학생들의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다. 그 다양성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벌, 혈연, 지연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연령 그리고 그네들의 어떤 뭐 카스트 제도적인 어떤 그 배경 그리고 남녀 성별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가 고루고루 제공되는 것 이것을 공정성의 잣대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진보와 그 보수 공통적으로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그네들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 그리고 사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은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마무리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 측의 견해든 또 이
그 진보 측의 견해든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좀 두루뭉술하게 보더라도 우리 현실을 보면 이러한 공정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부모 잘 만난 청년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좀 안타깝지만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학에 간 예, 학생들을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들이 능력이 되는 청년들이 더 많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보면요, 그 생기부가 꽉 차야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중학교 2, 3학년 때 생기부의 가능성이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능력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담을 패러디해서 만들어진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거를 세상 불평등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도 저희들이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이 뭐라 해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 30대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벌써 10년이 더 됐죠. 뭐 헬조선, 뭐 탈조선이라는 말도 저희들이 유행어처럼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MZ세대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또 요즘 부각되고 있는 MZ세대들의 특징들이 또 마치 그들의 본질인 것처럼 또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역대급 취업난에 봉착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 이네들에게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자리를 필요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MZ세대가 처한 그 취업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그 MZ세대 취업난과 젠더 갈등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Z세대의 취업난과 젠더 갈등은 뚜렷하게 연결시켜서 논의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분량의 한 3분의 2는 MZ세대의 취업난이 되고요. 그 다음에 MZ세대 취업난과 젠더 갈등을 제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일부러 준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토론장이라든지 또 여러 자리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는데 제가 별로 MZ세대 취업난과 젠더 갈등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더라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자료 조사도 하고 인터뷰 자료들을 보니 MZ세대가 실질적으로 취업난하고 젠더 갈등, 남성과 구분의 사회 문화적인 의미에서 맡은 역할들 거기에 그리 의미를 두지 않아 보였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인간이 지닌 기본권인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는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로서 살아나가는 인간의 권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용어들로서 뭐 심하게는 뭐 남혐, 여혐 이런 용어들도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MZ세대의 취업난과 젠더 갈등을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MZ세대의 취업난의 핵심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놓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젠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MZ 세대들 많은 분들께서도 취업난과 젠더 갈등을 별로 문제 삼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를 이제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과 연관된 이야기로서 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이 취업난과 연결시키지 않는 제가 앞에서 D 신문사의 보수 진보 청년들 MZ 세대들의 인터뷰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진보 성향에 속하는 청년들의 인터뷰도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물론 이제 성별의 다양성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의 취업난을 얘기할 때 젠더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주목해서 해결책을 기성세대들이 또는 MZ세대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반화의 오류로 또 획일화시키는 풍조는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함께 얘기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난도 말씀드렸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람마다 지닌 특성들이 있고 또 그 차이를 인정할 때 각자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들이 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요. 바로 이러한 특성이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카테고리를 함께 이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말이 좀 유의미하도록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이 또 보상을 받는 세상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Z세대의 취업난에 대해서 잔뜩 어둡고 또 칙칙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또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또 가능하다면 토론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저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